자, 오늘은 쌤하고 같이 독서 지문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고2 20년 11월 학력평가에서 출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이 지문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보통 모의고사 기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통 내신에서 이제 선택이 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중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자체이다. 이들에 따르면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 자체인 것이다. 하지만은 역접의 지금 부사어인 거죠. 자, 프레게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문단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부분이 프레게의 이론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밝힌다. 다음에 두 문장을 보자. 1번은 샛별은 샛별이다. 2번은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프레게에 의하면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에서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한다. 왜냐하면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밑줄 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이라는 지시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샛별도 개밥바라기도 모두 다 금성이라는 행성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완전히 동일해야 되는 게 의미 지칭 이론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프레게는 1은 동어 반복이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2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문장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자, 여러분, 프레게의 입장에서는요, 이 1번과 2번은 다르다는 거죠. 왜요? 1번은요,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상 정보 제공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2번은 정보 제공 문장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게 프레게의 주장인 거죠. 즉, 재진술입니다. 프레게는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시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프레게는 이처럼 동일한 지시체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기에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하고 뜻의 차이로 인해 1과 2가 인식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의미 지칭 이론에 의하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똑같아야 하죠. 왜요? 금성이라는 지시체를 표현하는 문장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은 온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본인은 고유 이름은 뜻이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정기술구란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 예를 들어 프레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와 같은 한정기술구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유 이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지닌다. 자, 여러분, 이것들은요 모두 다 고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대요. 누구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유 이름,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유 이름이래요. 하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뜻을 지닌다라는 거죠. 한편 전환입니다.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 반면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인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뜻과 이 관념은 반대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쵸? 기호를 같지 않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재진술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이라는 것은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성격을 지닌 거다라는 거죠.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결론,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의미 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바로 의미 지칭 이론의 한계였던 거죠. 의미 지칭 이론은 고유 이름이 곧 지시체 자체라고 했죠. 근데 유니콘은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니콘이라는 이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고유 이름은 있지만 지시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의미 지칭 이론의 한계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프레게는 자신의 이론을 통해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프레게 이론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